자, 과학기술의 발전과 쟁점.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과학기술과 미래사회.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지능정보화 시대. 그죠? 많이 IT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죠? 자, 인공지능 로봇. 자, 요새 뭐 AI 같은 인공지능이 많이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데, 센서로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전부 수집을 해서 정보를 추출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선의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뭐 대표적으로 요새 뭐 있어요? 청소 로봇 같은 경우도 저 센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아주 간단하게는. 그 다음에 또 뭐 더 있어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센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행자가 있는지, 도로에 도로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신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감지를 해주고, 무수히 많은 센서들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다 처리를 해서 활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그죠? 자, 센서, 통신 기능, 소프트웨어 등을 내장한 전자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사물과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 대표적으로 요새는 집에 있는 에어컨,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뭐 난방기기, 그 다음에 자동차도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으로 시동을 걸 수 있고, 에어컨을 켤 수 있고, 온도도 어떻게 돼요?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난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을 연다든가 하는 많은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연결해서 사용이 돼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선풍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냉장고도 그렇고 많은 가전제품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능정보화 시대의 과학기술. 자, 데이터화. 인간의 삶하고 환경에 관한 데이터가 주로 사물 인터넷 기술과,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최적으로 좋아하는 온도, 뭐 음식, 아니면은 뭐 잠자는 시간, 그다음에 활동하는 데 맞춰놓은 온도, 또는 외부 기온에 따른 내부 냉난방 온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이렇게 데이터로 쌓아놓게 되고요. 누리소통망을 통해 수집되어 빅데이터 형태로 인터넷의 클라우드에 축적이 돼서 이 사람의 어떤 일상생활의 데이터가 다 축적이 돼요. 그 다음에 정보화, 빅데이터의 경향성하고 규칙성을 분석을 해서, 우리 이걸 이제 흔히 뭐라고 불러줘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해주고, 그래서 빅데이터의 정보가, 이거를 추출해서 나온, 분석해서 나온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는 데 활용을 해서, 뭐 우리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언제 더워한다든가, 언제 배고파한다든가,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AI가 추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삶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 기술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계속해서 누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봇들을 보면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로봇,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 및 문제 해결 같은 사람 인식 기능을 모방하는 컴퓨터 시스템 기능이에요. 얘는 학습 기능이 있어요. 학습 기능이 있고,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쭉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스스로 계속해서 학습이 되는 프로그램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은 AI 기술, 반도체, 특히나 이게 로봇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센서예요. 사람의 모든 감각기관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센서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적용이 돼서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사람을 피한다든가 아니면은 주행을 자유롭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안내 로봇, 인천공항 같은 데 가면 저거 있죠. 그렇죠? 인천공항에도 있고, 요새 뭐 레스토랑 같은 데도 보면은 이런 것도 존재를 해요. 큰 대형 건물이나 쇼핑몰에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물류 로봇, 그죠? 요새 택배, 워낙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코로나 제네레이션을 지나면서, 그리고 요새는 전부 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류 로봇도 상당히 많이 쓰고, 그다음에 청소 로봇은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방사능이 노출된 곳이라든가 이렇게 위험한 곳 같은 경우도 로봇을 보내고, 의료 로봇 같은 경우에도 요새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의료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보다 훨씬 더 작은 기구가 들어가서, 그리고 더 넓은 시야를 확보를 해서 더 정밀하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의료 로봇은 스스로 수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의사가 직접 조정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대신에 더 정밀하고 더 출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절개가 더 적게 수술을 해서 환자의 회복을 더 빠르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과학기술의 유용성하고 한계는, 유용성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뭐 AR이라고 하죠. 그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과학기술은 미래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돼서 인간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환경의 개선, 계속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은 더 삶의 질이 높여온 거는 맞는데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 인공지능의 한계,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인간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꾸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미래 환경 개선의 한계, 결국에는 이 과학기술 발전과 환경 파괴가 서로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파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를 또 막아야 될 것이고, 과학기술의 부적응과 의존성,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요새 여러분들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같은 데 가도 요새 다 뭘로 많이 돼 있어요? 키오스크로 돼 있죠. 근데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사용을 하기가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뭐 선생님도 배달 어플을 아직 거의 안 써요. 전화해요. 뭐 원시는 아닌데 뭐 부적응이라기보다는 굳이 그걸 이용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너무 의존이 되다 보니까 없으면은 살기가 힘들어지는, 스마트폰 없으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실제로 스마트폰 없으면 못하는 기능이 너무 많아졌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는 항공권 같은 경우에도 뭐 요새는 다 전부 다 그 온라인 체크인 해가지고 종이로 된 그 탑승권 없이 그냥 모바일로 다 찍고 타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비윤리성의 문제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생명과학 기술에서 윤리성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하고 과학 윤리 보면은 과학기술 발전의 양면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긴 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하고 다양한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생명과학 기술에서 보통 발전을 하게 되는데, 보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고 해요. 이걸 GMO 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GMO 식물을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린다던가 병충해에 더 강하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좀 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농작물로 개량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생산 비율을 늘려야 된다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장기간 섭취했었을 때에 어떻게 인체에 작용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부작용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얘들 같은 경우는 장기간 섭취 시 인체에 영향을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소량 섭취해도 문제는 없는데 이걸 장기간 섭취하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또 별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주 개발, 새로운 자원이나 터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우주 개발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반면에, 이게 이제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즉 수명을 다한 우주 비행체, 부속품 등의 우주 쓰레기나 우주선 발사 때 배출되는 오염 물질들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도 개발을 해야 된다. 굳이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그래서 또 과학 윤리의 중요성이 있어요. 즉,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져야 하는 올바른 도덕적인 태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과학 기술을 올바르게 이용을 해야 문제도 발생을 하지가 않고요. 장기적으로 과학 연구의 신뢰성이 높아져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게 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동물 실험을 하잖아요. 생쥐라든가 원숭이라든가 각종 동물한테 먼저 실험을 해본단 말이에요. 보통 임상 실험이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사람한테 해보거든요. 그 전에 모르모트라고 하잖아요. 실험실 쥐처럼 무수히 많은 동물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동물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시켜도 되느냐, 이 생명윤리에 위배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상 실험 참가자가 동의하지 않는 실험도 그냥 강제로, 반강제로. 왜냐하면 여러분, 항암제나 아주 희귀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여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환자한테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해당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작용을 감수를 하고도 저 임상 실험에 참여를 한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좀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인간 복제 아니면은 동물 복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생명윤리, 생명공학, 과학기술 윤리에서도 아주 쟁점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하고 과학 윤리의 중요성은, 즉 자신의 입장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안 돼, 안 좋아, 종교적 입장이 아니라 과학적, 물론 인간의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의 논리성, 타당성도 검토하면서 의견을 경청을 해야 된다. 상대방의 의견을 서로 존중을 해주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유도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 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특히나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생명윤리에는 위배되지 않는 사회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하는 게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 속속 풀이해 봅시다. 자, 1번은 X, O예요. 그 다음에 2번 인공지능 기술은 뭐예요?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IoT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 그죠? 사물 인터넷은 센서 통신 기능을 내장한 전자기기가 다른 사물과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인공지능 로봇, AI 로봇이죠. 그렇죠? AI 로봇, 인공지능 로봇은 주변 상황을 인식해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과학 관련 사회 쟁점이죠. 그렇죠? 사회 쟁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과학 윤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OX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내신탄탄. 자, 답 맞춰봅시다. 1번에 4, 2번은 3, 3번에 1, 4번에 4, 5번에 3, 6번은 5번이에요.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등급 도전 문제. 자, 1번은 1, 2번에 5, 3번에 1, 4번은 2번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1등급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단원 정보. 자, 1번에 4, 2번에 3, 3번에 3, 4번에 5번. 자, 그 다음에 5번은 사물 인터넷 기술의 정의는, 자, 뭐예요? 스마트 기기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사물과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의 한계로 예측되는 것을 2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일단 첫 번째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오염이나 폐기물이 발생을 하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의 부적응 또는 과한 의존성. 이런 것도 한계로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소집, 빅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7번. 자, 과학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용할 때 과학적인 과학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래야지 여러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신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중단원 정보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수능 맛보기는 1번에 5, 2번에 3번입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